안녕하세요,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고객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보험자산 분석을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9건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삼성생명에는 보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타사에 9건 있으시고 월 보험료는 70만 6,350원을 납부를 하고 계세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보장 내용을 보니까 KB 라이프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이 3건 있으세요. 3건 있으신데 한 건은 완납을 하셨어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회밖에 안 남으셨어요. 네. 보험료가 93,500원인데 이 보험료 13회에 남으셨는데 이것 또한 유지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오셨어요? 일시 완납 처리를 하면 그 보험료가 일시 완납 처리를 하면 남은 기간에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아니면은 환급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93,500원에 대한 보험료를 13일 동안 납부하지 않고 지금 혹시 이제 고객센터에 알아보시면 이걸 일시완납 처리하면 내가 원래는 보험료를 연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월납으로 해서 20년 동안 납부를 하시는 건데 이거를 일시완납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농협생명에 10만 원 납부를 하고 계시고 이것도 완납을 하셨어요. 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좋으시고 납입률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또 이제 2건이 있으시고요. 치매보험 또 하나 있으시고 암보험이 또 있으세요. 근데 보험료는 많이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또한 35만 원짜리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7년 납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아마 저축성이나 연금으로 전환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또 실손보험은 또 우체국에 또 있으시더라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1세대 실손보험이세요. 그래서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이 10%,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가 10%를 납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10%만 부담을 하시고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저희가 큰 보장, 또 암 보장, 간병, 의료 서비스, 가족 보장으로 저희가 항목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고객님께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가장 큰 보장은 저희가 암내심, 아무리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증인 그런 질병들이 암과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가 한 1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5천만 원 준비가 돼 있으세요. 사실은 진단금을 가지고 예전에는 치료비를 썼는데 지금 이 진단금은 가지고 생활비를 쓰거든요. 생활비는 최소한 2, 3년치의 생활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암을 걸렸을 때 2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관찰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3개월 검사하다가 6개월 검사하다가 1년 동안 이제 검사를 하자 그러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일상생활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상생활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준비를 해 놓으면 내가 그 동안에는 열심히 체력을 또 보충하고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요즘은 신약신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약신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진단금으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신약신 기술이 발달되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 산업도 발달이 돼서 보험을 가지고 치료비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신약신 기술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방사선이나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약물도 예전에는 화학 항암제를 썼어요.
그런데 표적 항암제,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여서 우리가 머리 빠지고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2세대고 3세대는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암세포를,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을 키워서 암세포를 잡아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치료비가 신약신기술의 발달에 그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진단금으로 보다는 특약, 이런 이제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암보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암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도 지금은 로봇 수술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해서 뭐 2주 동안 입원을 했거나 복강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뭐 8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요즘은 로봇 수술을 해서 한 뭐 3일이나 5일 이내에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고 또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는 수술을 하면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또 통원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용들을 뭘로? 진단금 또는 이런 신약신기술에 대한 특약 보험으로 준비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노란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어요. 준비가 없는 것이 지금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뇌하고 심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으세요. 제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없으신 거예요. 보험료는 지금 7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뇌하고 심장을 또 동그라미 3개를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 대부분 요즘 고객님들, 예전에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뇌는 뇌출혈과 심장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근데 고객님 그것마저도 지금 없으신 거예요. 저 보장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마지막 큰 가해 동그라미가 뇌로 따졌을 때 뇌혈관 질환의 모든 거를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면 다 코드로 진단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 코드가 I60에서 69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예전에는 뇌출혈에 대한 보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뇌경색 이 가장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잖아요. 눈을 떠보면 천정이 보이는 거죠. 응급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발견되는 게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에 관련된 건 협심증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I20에서 E5까지 보장이 돼요. 근데 이 코드로는 54% 정도밖에 심장에 대한 보장이 안 돼요.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혹시 부정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심장이, 그러니까 맥박이 빨리 떴다가 천천히 떴다가. 근데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부전이라고 해서 얘는 코드가 I50이에요. 그러니까 I47에서 4부는 부정맥이고 50은 심부전이에요. 심부전은 심장이 막 빨리 뛰어줘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게 다 심장질환이에요? 네, 심장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단자금을 받게 되면 최초에 한 번밖에 못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뇌하고 심장에 대한 거는 나라에서 산정특례라는 게 있어요. 중증질환을 한정특례를 해주는데, 암은 5년인데 뇌하고 심장은 30일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일찍 돌아가셔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이게 막힌 거에 대한 거잖아요. 막힌 거나 아니면 터진 거나. 근데 이거를 치료를 했어. 막힌 걸 뚫어줬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렇게 막힌 걸 뚫어줬으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 기간을 따졌을 때 30일 이내밖에 안 해주는데, 근데 한 번 막혀, 이쪽에서 막혔어요. 그럼 반대도 막힐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 스텐트 삽입을 하셨는데 3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진단을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는 오래 누워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합병증, 후유증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전조 증상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뇌출혈 급성 심근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부정맥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고객님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수술도 다행히 종수술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수술 부분도 좀 약하세요. 이 부분 그리고 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도 다행히 600만 원이 있으세요. 근데 로봇도 우리가 그대로 일반적인 수술은 저렴하지만 로봇 수술은 굉장히 비싸거든. 1000에서 최소한 2천만 원 정도가 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병인이 없으세요. 지금 나이를 따졌을 때 60대 지금 초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제1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간병인은 나라에서도 사실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하루에 15만 원씩 기본적으로 한 달 입원하면 450만 원 정도가 되시잖아요. 너무 보장이 안 돼 있네요. 네, 준비가 잘 안 돼 있으세요. 근데 또 의외로 보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은 되게 많이 돼 있으세요. 아까 종신보험 3개 있다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거 연금이에요. 연금이세요? 네.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신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혹시 긴급자금 필요하실 때 또 이제 중도인출에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다 연금으로 쓰려고요.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중도인출에서 근데 중도인출이 1년에 12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연금 쓰듯이 용돈 쓰듯이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준비하시면 사실은 좋겠지만 지금 가장 위험률이 높은 게 암하고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보장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되게 있으시다고 지금 75만 원 나가는데 네. 또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제가 저렴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 회사에서 8월 달에 출시된 정말 따끈따끈한 보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퍼스트라는 보험이에요. 이 보험을 우선은 지금 보장을 위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암에 대한 치료 자금이 부족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아이, 없다고. 진단금만 5천만 원만 있으시고 이건 생활비로 쓰시고 나머지 치료에 대한 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단금 최초에 한 번 줬지만 지금 암 주요 치료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주요 보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암을 치료할 때 어떠한 걸로 치료할까요? 수술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수술을 하기 전에 선행 치료를 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가지만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 치료하거나 방사선 치료하거나 또는 수술을 할 때 각각 500만 원씩 주는데 최초에 진단금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혹시 암 완치가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5년 아니에요? 5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암은 완치라는 게 요즘 없다고 해요. 아, 제가 아는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6년 대장암에서 5년 완치되고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안심을 했는데 다시 걸렸어요? 갑자기 유방암 아, 유방암 암 4cm가 돼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암요양병원에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고 제가 또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직장암에 걸렸는데 2년 치료하고 간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한 번 걸리면 안 걸린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 걸린 사람은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는 단어는 암은
좀 써도 될지. 그러니까 치료는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신약신교로 발달이 됐기 때문에 완치라는 단어가 아마 쓰여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10년 동안 지급을 해요. 그래서 5천만 원인데 아까 수술, 약물, 방사선 각각 그러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암 말고 갑상선하고 기타 피부암 또한 치료를 해야 되잖아. 이거는 소외감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미엄 직접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리미엄 직접 치료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꼭 필요한 치료인데 이건 신약신 기술에 대한 거예요. 아까 면역 항암제나 방사선을 말씀드렸는데 면역 항암제가 표적 항암이 있고 면역 항암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뇌하고 심장에 대한 거 말씀드렸는데 산정특례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암도 산정특례가 되는데 산정특례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부분에 대한 거가 있지만 급여 부분은 나라에서 해주지만 비급여 부분은 신약신기술 대부분 비급여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장이 치료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급여에 대한 부분과 비급여에 대한 전액 본인 부담금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300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고요. 방사선의 종류도 있어요. 방사선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세기조절, 양성자,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300만 원씩 나가는데 양성자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건 수소 원자 핵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자 핵을 이용한 거예요. 그만큼 암에 대한 치료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어요. 국립암센터 여기 일산에 하고 서울대 병원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술도 로봇 수술로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빈치 로봇 수술이 있는데